잠깐만요. 아줌마 손가락에 있는 그 옷가락지 당장 빼보세요. 그 반지 우리 할머니 거예요. 8살 꼬마 지훈이의 당돌한 외침에 시끌벅적하던 시장 국밥집이 일순간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큰어머니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몰래 훔쳐간 반지가 확실해요. 반지 안쪽에 작게 우리 할머니 이름인 순자가 새겨져 있는지 당장 확인해 보세요. 어린 소녀의 쩌렁쩌렁한 폭탄 선언에 뚝배기를 비우던 재벌가 사모님 강 여사의 표정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미숙에게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며 뇌물로 받은 반지가 사실은 불쌍한 시어머니에게서 훔친 작물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의 낡은 국밥집 건물을 빼앗고 핏덩이 조카마저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던 큰 며느리의 완벽했던 사기극은 아주 처절하고 완벽하게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8살 소녀의 천재적인 기억력과 재벌 사모님의 거대한 분노가 만들어낸 피도 눈물도 없는 통쾌한 참교육. 과연 이들에게 어떤 짜릿한 반격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아직 짙은 어둠이 깔린 낡은 시장 골목 어귀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40년째 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소고기 국밥집입니다. 주방에서 밤을 꼬박 새운 순덕이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힘차게 열어젖힙니다.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뽀얀 육수 연기가 허공으로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채우죠. 시장 정육점 최 씨가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무거운 고기 상자를 들고 들어옵니다. 순덕 누님, 오늘도 시장에서 제일 먼저 불을 켜셨네요. 어제 막 도축해서 들여온 아주 신선한 양지머리입니다. 마블링이 기가 막혀서 오늘 국물 맛은 더 끝내줄 겁니다. 매번 새벽같이 좋은 고기부터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최 씨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까 우리 집 국밥이 시장 명물 소리를 듣는 거야. 얼른 이리 와서 따뜻한 고기 국물부터 한 그릇 마시고 이래. 순덕이 환하게 웃으며 고기 상자를 건네봤습니다. 도마 위에 양지머리를 올리고 능숙하게 칼질을 시작하는 순덕의 주름진 손가락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빛을 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젊은 시절 손수 끼워주었던 낡은 옷가락지입니다. 누님은 그 가락지를 정말 단 하루도 안 빼시네요. 기름진 고기 만지고 불 앞에서 일하실 때 거추장스럽지 않으세요? 흠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우리 영감이 평생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약속하면서 끼워준 건데. 비록 평생 국밥집 주방에서 솥단지만 닦게 만들고 먼저 떠났지만 나는 이 가락지 끼고 있으면 꼭 영감이 내 옆에 서서 국밥 끓이는 걸 도와주는 것 같아. 내 몸의 일부나 다름없는 물건이야. 가락지를 소중하게 매만지는 순덕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고 시장 골목이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8살 손녀 지훈이 자기 몸집만 한 커다란 앞치마를 야무지게 두르고 주방에서 쪼르르 걸어 나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지훈이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건네죠. 박 아저씨, 김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주문하시겠어요? 어이구, 우리 시장 똑순이 벌써 일어났네. 나는 늘 먹던 대로 고기 듬뿍 넣어서 얼큰하게 한 그릇 주고 저기 김 아저씨는 매운 거 못 드시니까 파 빼고 맑은 국물만 넉넉하게 주렴. 참 4번 테이블에 앉은 청년들은 내장 섞어서 특 사이즈로 2그릇 달라고 하더라. 네, 알겠습니다. 3번 테이블 박 아저씨는 얼큰한 국밥고기 많이, 김 아저씨는
파 빼고 맑은 국물 많이. 4번 테이블은 내장 섞은 특 사이즈 2그릇에 깍두기 넉넉히 맞으시죠? 할머니, 여기 주문 들어왔어요. 지우는 손에 메모장 하나 없이 복잡하게 얽힌 손님들의 주문을 완벽하게 외쳐댑니다. 수십 가지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짚어내는 모습에 손님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계산대 앞으로 모여들어 지갑을 꺼냅니다. 지훈아, 우리 테이블 3개 합쳐서 전부 얼마인지 계산 좀 해줄래? 내가 한꺼번에 낼 테니까. 보통 국밥 4그릇이니까 36,000원에 내장 섞은 특 국밥 2그릇 더하면 22,000원 추가되죠. 그리고 아까 음료수 3병 드신 거 6,000원까지 전부 합해서 64,000원입니다. 현금으로 하시나요? 지우는 계산기조차 두드리지 않고 여러 테이블의 합산 금액을 1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암산해냅니다.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사를 터뜨립니다. 아니, 겨우 8살짜리 어린애가 어쩜 저렇게 머리가 좋아? 머릿속에 최신식 컴퓨터가 들었나 봐. 순덕 누님은 우리 지훈이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겠어. 점심 장사가 한창 바쁘게 돌아갈 무렵입니다. 낡은 식당 미닫이 문이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립니다. 시장 바닥의 소박한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큰 며느리 미숙이 식당 안으로 불쑥 들이닥치죠. 지독하게 진한 장미향 향수 냄새가 훅 끼쳐오자 밥을 먹던 손님들이 일제히 눈살을 찌푸립니다. 미숙은 손님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이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다짜고짜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냄새나는 솥단지 좀 그만 저으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당장 인감 도장부터 좀 내놓으시라고요. 너는 밥 먹는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인사도 없이 들어와서 소리부터 지르니. 도장은 갑자기 왜 찾아? 지금 인사가 대수예요? 제가 구청에 아는 사람한테 확실한 정보를 들었는데 이 일대 시장 바닥이 곧 싹 다 재개발 구역으로 묶인대요. 어차피 헐릴 건물인데 어서 가게 명의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그 명의로 보상금 두둑하게 받아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화장품 수입 사업에 자금으로 쓸 거니까요. 미숙이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내 싱크대 위로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집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 네가 지금까지 말아먹은 사업이 한두 개니. 이 국밥집은 우리 지훈이 대학 갈 때까지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명예 절대 못 넘겨줘. 순덕이 단호하게 거절하며 국자가 든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휴,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 그깟 부모 없는 애가 뭐라고 맏며느리인 저보다 더 챙기세요? 제가 크게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드린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냐고요. 순덕이 입술을 꽉 깨물고 돌아서서 양지머리를 썰기 위해 도마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당 안을 둘러보던 미숙의 매서운 눈빛이 싱크대 한쪽을 향해 번뜩입니다. 순덕이 고기를 손질하기 위해 잠시 손가락에서 빼둔 낡은 옷가락지가 물기를 머금은 채 반짝이고 있죠. 미숙의 입가에 찰나의 비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좋아요. 오늘은 이만 갈 테니까 조만간 도장 찾아서 다시 준비해 두세요. 저 절대 포기 안 해요. 미숙이 획 돌아서며 요란한 발걸음으로 식당을 빠져나갑니다. 모피 코트 자락이 사라지고 식당이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순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기를 다 썰고 손을 씻기 위해 싱크대 쪽으로 다가갑니다. 습관처럼 손가락을 매만지던 순덕의 눈이 순간 크게 떠집니다.
내 가락지가 어디 갔지? 분명히 아까 손 씻으면서 여기 물그릇 옆에 빼두었는데. 순덕이 허둥지둥 싱크대 주변을 더듬으며 바닥을 살피기 시작하죠.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분신과도 같던 가락지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순덕의 다리에서 털썩 힘이 풀리며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아이고, 영감. 내가 미쳤지. 그 귀한 걸 도마 옆에 빼놓다니. 이게 어떤 물건인데. 순덕은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조금 전 주방에 들어와 싱크대 앞을 서성거린 사람은 큰 며느리 미숙뿐입니다. 순덕은 직감적으로 돈에 눈이 먼 미숙의 소행임을 눈치채고 가슴을 세차게 내리칩니다. 당장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반지를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꼭 참아냅니다. 물증도 없이 며느리에게 따졌다가는 그 표독스러운 성격에 도리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불똥이 어린 손녀 지훈에게 튀어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순덕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을 끓이며 가슴을 쥐어뜯죠. 극심한 스트레스와 남편의 유품을 잃어버렸다는 충격에 휩싸인 순덕은 결국 끙끙 앓으며 안방에 몸져눕게 됩니다. 오후가 되어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 솥단지 불이 꺼진 텅 빈 주방을 보고 놀라 안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지훈이 화장실에서 찬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와 식은 땀을 흘리는 순덕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올려줍니다. 순덕은 힘없이 손녀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쓰러지듯 얕은 잠에 빠져듭니다. 지훈의 시선이 이불 밖으로 나온 텅 빈 할머니의 거친 손가락에 머물죠. 할머니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보물처럼 아끼던 소중한 옷가락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마침 오후 배달을 온 정육점 최 씨가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지훈아, 할머니 많이 편찮으시니? 내가 약국에서 몸살약 좀 사왔어. 아저씨, 우리 할머니 손에 있던 옷가락지가 없어졌어요. 아침에 제가 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끼고 계셨거든요. 최 씨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지훈의 곁으로 바짝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점심때 내 큰어머니가 다녀갔어. 주방에서 명의를 내놓으라며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나갔는데 그 직후에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반지를 찾으며 울고 계시더라. 아무래도 내 큰어머니가 가져간 것 같은데 할머니가 너 다칠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시는 눈치야. 최 씨의 귀띔을 들은 지훈의 동그란 눈빛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지훈은 교복 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은 작은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힘주어 꽉 쥡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순덕의 거친 숨소리만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지훈은 잠든 할머니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두 손으로 꼭 어루만집니다.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만 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낸 큰어머니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죠. 8살 지훈은 할머니의 텅 빈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반드시 할머니의 소중한 보물을 내 손으로 되찾아오겠다고 소리 없이 다짐합니다. 며칠 뒤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조용한 공간에 미숙이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대형 유통그룹의 실세인 강 여사와 단정한 정장 차림의 김 실장이 자리했죠. 미숙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붉은색 벨벳 상자를 꺼냅니다. 테이블 위로 상자를 부드럽게 밀어 넣으며 미숙이 한껏 감정을 잡은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의 화장품 수입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주신다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상자부터 꼭 열어보셨으면 합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저희 가문의 정신이 담긴 물건입니다. 강 여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엽니다. 상자 안에는 낡고 투박하지만 은은한 빛을 머금은 옷가락지 하나가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미숙이 시어머니 순덕의 손가락에서 훔쳐낸 바로 그 가락지입니다. 강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반지를 바라보자 미숙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 반지는 저희 뼈대 있는 가문에서 대대로 맏며느리에게만 물려주는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화려하고 비싼 보석은 아니지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희 집안의 신용과 뚝심을 지켜온 정직함의 증표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 반지를 물려주시며 늘 사람의 도리와 신뢰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정직하게 사업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이 가락지의 맹세코 그룹에 큰 이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거짓 눈물까지 훔치는 미숙의 완벽한 연기에 강 여사의 매서운 눈빛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평소 돈이나 화려한 배경보다 사람의 됨됨이와 전통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강 여사입니다. 강 여사는 미숙의 감성적인 거짓 스토리텔링과 가짜 진정성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강 여사가 주름진 손으로 옷가락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이죠. 요즘 세상에 이렇게 깊은 뜻을 품고 사업을 하는 젊은 사람을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물건의 겉모습보다 그 안에 담긴 세월과 신용을 중시하는 태도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맏며느리로서 가문의 전통을 잇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내가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김 실장, 미숙 대표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당장 내일 보고하세요. 곁에 서 있던 김 실장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본사 재무팀과 협의하여 즉시 투자 심사 절차를 밟겠습니다. 강 여사의 확답이 떨어지자 미숙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환희가 번집니다. 수십억 원대의 엄청난 투자금을 단숨에 끌어올 생각에 미숙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칩니다. 호텔을 빠져나온 미숙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승리의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무렵입니다. 기세등등해진 미숙이 어제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으로 시장 국밥집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순덕은 반지 잃은 충격과 몸살 기운이 가시지 않아 파랗게 질린 얼굴로 힘겹게 가마솥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숙은 다짜고짜 주방 안으로 쳐들어와 묵직한 서류 봉투를 순덕의 가슴팍으로 거칠게 집어던집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도장 준비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냄새나는 솥단지 붙잡고 청승 그만 떠시고 당장 여기 서류에 인감도장 찍으세요. 제가 오늘 대기업 회장님한테 확실하게 투자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이깟 허름한 국밥집에서 나오는 푼돈은 필요 없어요. 당장 명에 넘기시고 구청에서 나오는 재개발 보상금 받아서 제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순덕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듭니다. 너는 어른한테 서류를 집어 던지는 몹쓸 버릇은 대체 어디서 배웠니? 내가 전에도 똑똑히 말했지만 이 가게는 우리 지훈이 몫이다.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았으면 내 힘으로 사업을 해야지 왜 자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식당을 탐내. 나는 절대 도장 못 내주니까 당장 나가라. 순덕의 단호한 거절에 미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릅니다. 미숙이 아픈 몸을 이끌고 장사를 하던 순덕의 굽은 어깨를
두 손으로 거칠게 밀쳐버리죠. 힘없이 밀려난 순덕이 비틀거리다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아휴, 진짜 노인네가 고집불통이시네. 어머님, 주제 파악 좀 하세요. 평생 이 더러운 시장 바닥에서 피비린내나 맡으며 사셨으면 이제 그만 편하게 쉬실 때도 됐잖아요. 제가 시설 좋은 시골 요양원 하나 알아봐 드릴 테니까 거기 내려가서 여생이나 편히 보내세요. 괜히 남의 집 귀한 자식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지 마시고요. 시골 요양원이라는 모욕적인 폭언에 순덕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그 순간 학교에서 돌아온 8살 지훈이 가방을 맨 채로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우는 할머니를 발견한 지훈이 작은 두 팔을 양옆으로 쫙 벌리며 순덕의 앞을 굳건하게 가로막습니다. 지훈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또박또박하고 당찬 목소리로 미숙을 쏘아붙이죠. 큰어머니, 지금 우리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큰어머니는 이 가게 명의를 강제로 빼앗아갈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식당은 전부 할머니 이름으로 남겨주셨다고요. 가족이라도 함부로 도장을 빼앗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면 경찰에 잡혀간다고 책에서 읽었어요. 당장 우리 할머니한테 사과하시고 식당에서 나가주세요. 8살 조카의 논리적이고 당돌한 태도에 미숙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식당 안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도 지훈의 똑 부러지는 말솜씨에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미숙이 지훈을 향해 매섭게 손을 치켜들며 날카롭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조그만 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부모 없이 홀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네가 뭘 안다고 법을 운운해? 당장 안 비켜. 미숙의 모욕적인 막말에 지훈은 작은 어깨를 부들부들 떨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매서운 눈빛으로 맞섭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큰 소리를 듣고 달려온 정육점 최 씨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최 씨가 미숙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식당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하죠. 아니, 이 여편니가 진짜 미쳤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픈 시어머니를 밀치고 어린 조카한테 손을 올려. 당신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해. 당장 이 시장 바닥에서 꺼지지 못해. 시장 주변 상인들까지 가게 안으로 우르르 몰려와 미숙을 강하게 비난하며 합세합니다. 분노한 상인들의 위세에 눌린 미숙은 씩씩거리며 식당 밖으로 속절없이 쫓겨납니다. 엉망진창이 된 식당 한가운데서 순덕은 지훈을 꽉 끌어안고 서러운 오열을 토해냅니다. 우리 불쌍한 지훈이 나 같은 늙은이 만나서 큰어머니한테 몹쓸 소리나 듣고 할미가 미안하다. 지훈은 할머니의 등을 작은 손으로 다정하게 토닥이며 위로합니다. 가슴속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억울하고 슬프지만 지훈은 절대 겉으로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지훈은 할머니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고 매서운 눈물을 속으로 삼켜냅니다. 식당 밖으로 쫓겨나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는 미숙의 얼굴은 분노로 무섭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완벽한 재개발 보상금 계획에 사사건건 방해가 되는 시어머니와 조카를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당신들 길거리에 나앉아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어줄 테니까. 미숙은 서늘하고 도끼 품은 눈빛으로 낡은 국밥집 간판을 뚫어지게 노려본 뒤 차가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 바쁘게 돌아가는 낡고 복잡한 시장 입구입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이는 좁은 길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가 나타납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으리으리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김 비서가 운전석에서 서둘러 내려 뒷좌석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검은 안경으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강 여사가 꼿꼿한 자세로 천천히 차에서 내립니다. 회장님, 시장 바닥이 많이 좁고 지저분합니다. 바닥에 고인 물이 튀지 않게 조심해서 걸으십시오. 미숙 대표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 식당은 이 골목을 따라 쭉 들어가면 제일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실 필요까지 있었습니까? 제가 사람을 시켜서 몰래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강 여사의 앞을 막아서며 길을 안내합니다. 강 여사는 주변 상인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으며 걸음을 옮깁니다. 김 비서, 나는 가식으로 포장된 화려한 겉모습보다 투박하더라도 진실한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미숙 대표가 나에게 반지를 건네면서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정직한 가문의 솜씨가 진짜인지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100년을 이어온 신용과 뚝심이라고 했으니 이런 낡은 시장통에서도 분명히 보석처럼 빛이 날 겁니다. 남의 입을 통해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먹어보고 겪어봐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강 여사는 평소 거짓말과 허례허식을 가장 혐오하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미숙이 보여준 눈물과 반지에 담긴 사연에 깊이 감동했지만 섣불리 도장을 찍어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붐비는 인파를 헤치며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시장 골목길로 깊숙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이윽고 칠이 다 벗겨져 글자조차 제대로 읽기 힘든 허름한 간판 아래에 도착합니다. 가게 앞에는 커다란 가마솥에서 하얀 수증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 여사가 낡은 미닫이 문을 옆으로 조심스럽게 밀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식당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손님으로 가득 차 빈자리를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겉보기에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건물이지만 식당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는 탁자 위에는 기름때 하나 없고 바닥 역시 매일 닦은 것처럼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주방 안쪽에서 진하게 풍겨오는 구수한 소고기 육수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자극하죠. 강 여사는 소박하지만 놀랍도록 청결하게 관리된 주방의 모습과 깊은 고기 냄새에 묘한 기대감을 품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 비서, 여기 좀 보십시오. 겉은 허름하지만 주인장의 솜씨와 정성은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바닥과 벽면을 보아하니 식당의 기본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미숙 대표의 시어머니가 보통 깐깐하고 부지런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고기 누린내 하나 없이 냄새만 맡아도 아주 깊고 맑은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저기 구석에 마침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 손님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났으니 제가 먼저 가서 자리를 닦아놓겠습니다. 이쪽으로 천천히 오십시오. 강 여사와 김 비서가 식당 구석의 비좁은 탁자에 마주보고 앉습니다. 탁자에 앉아 주방을 유심히 살피던 강 여사의 시선에 한 어린아이가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막 돌아온 8살 지훈이 자기 몸집만 한 커다란 앞치마를 야무지게 메고 쪼르르 다가옵니다. 지훈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차가운 물이 담긴 컵과 깨끗하게 삶은 흰 수건을 두 사람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지훈의 맑고 동그란 눈동자가 강 여사와 김 비서의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빠르게 훑어봅니다. 시장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두 사람을 단번에 파악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식당에는 오늘 처음 오셨죠? 처음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듬뿍 넣은 얼큰한 국밥을 추천하고요. 고기 본래의 맑고 깊은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파를 조금 덜어내고 맑은 국물로 드시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고기도 부드러운 살코기만 듬뿍 드릴까요? 아니면 쫄깃쫄깃한 내장을 조금 섞어 드릴까요?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 드릴 수 있어요. 지우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능숙하고 막힘없는 말투로 국밥의 맵기 조절과 고기 부위 선택을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강 여사는 겨우 8살짜리 어린아이의 야무지고 총명한 태도에 큰 흥미를 느낍니다. 강 여사가 쓰고 있던 검은 안경을 천천히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예쁜 꼬마 아가씨네요. 메뉴 설명을 어른보다 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나는 매운 것을 잘 못 먹으니까 파를 빼고 맑은 국물에 부드러운 살코기만 듬뿍 담아서 한 그릇 주세요. 우리 비서는 쫄깃한 내장을 섞어서 얼큰하게 한 그릇 부탁합니다. 주문이 조금 복잡한데 종이에 안 적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방에 말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그 정도는 눈 감고도 다 기억해요. 맑은 국물에 살코기 듬뿍 한 그릇, 내장 섞은 얼큰한 국밥 한 그릇입니다. 할머니, 여기 구석 탁자에 새로 오신 손님 2분 주문 들어왔어요. 고기 아주 넉넉하게 담아서 맛있게 끓여주세요. 지훈이 주방에서 솥을 젓고 있는 순덕을 향해 씩씩하게 소리친 뒤 다른 탁자를 치우기 위해 총총걸음으로 멀어집니다. 강 여사는 지훈의 작은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렇게 영특하고 밝은 아이가 싹싹하게 일을 돕고 있으니 낡은 식당의 활기가 넘칩니다. 미숙 대표의 가문이 참으로 화목하고 바르게 아이를 키우는 모양입니다. 저런 아이가 훗날 자라서 집안의 사업을 이끌면 아주 든든할 겁니다. 오늘 이 식당에 와보길 정말 잘했습니다. 김 비서도 강 여사의 말에 동의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훈을 바라봅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더니 맛있는 고기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지훈이 자기 몸집만 한 커다란 쟁반에 뜨거운 뚝배기 2그릇을 위태롭지 않게 받쳐들고 다가옵니다.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지훈의 발걸음은 몹시 안정적이고 차분합니다. 지훈은 강 여사의 탁자 위에 깍두기와 김치, 그리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밥 그릇을 아주 정갈하게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뚝배기가 아주 뜨거우니까 손대지 않게 조심해서 드세요. 간이 안 맞으면 소금을 더 넣으시고요. 깍두기나 반찬이 모자라면 언제든지 저를 크게 부르세요. 제가 얼른 더 가져다 드릴게요. 강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지훈에게 수고했다는 다정한 인사를 건넵니다. 지훈이 쟁반을 옆구리에 끼고 강 여사의 앞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놔주며 시선을 맞추려던 찰나입니다. 반찬 그릇의 위치를 잡아주던 지훈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다가 멈칫합니다. 지훈의 맑은 눈동자가 강 여사의 오른손 약지 위에서 옴짝달싹하지 않고 고정됩니다. 강 여사의 얇은 손가락에는 은은한 초록빛을 내는 낡고 투박한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며칠 전 주방에서 큰어머니 미숙이 행패를 부리고 간 직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할머니 순덕의 소중한 반지입니다. 색깔도 굵기도 심지어 모서리에 살짝 긁힌 자국까지 지훈이
매일 보던 그 반지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쟁반을 고쳐 안으려던 지훈의 작은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지훈은 짧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커다랗게 뜹니다. 식당 안은 손님들의 대화 소리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로 몹시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이 거칠게 뛰는 소리만 쿵쾅거리며 울려 퍼집니다. 지훈은 탁자 모서리를 꽉 짚고 서서 강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어린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굳건하고 매섭게 타오르는 시선입니다. 강 여사가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갑자기 굳어버린 지훈을 의아하게 바라봅니다. 지훈이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뚫고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잠깐만요. 손님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옷가락지 당장 빼보세요. 그 반지는 우리 할머니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큰어머니가 가게에 찾아와서 주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나간 뒤에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우리 할머니가 평생 단 하루도 손에서 빼지 않고 목숨처럼 아끼던 소중한 반지란 말이에요. 당장 그 반지를 빼서 안쪽을 확인해 보세요. 안쪽에 작고 투박하게 우리 할머니 이름인 순자가 깊게 새겨져 있을 거예요. 8살 어린 소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예기치 못한 폭탄 발언입니다. 지훈의 날카롭고 또렷한 외침에 시끌벅적하게 떠들며 밥을 먹던 식당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떠먹던 시장 상인들도 모두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제히 강 여사의 탁자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식당 안에는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하고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주방에서 고기를 썰던 순덕도 놀라서 칼을 내려놓고 황급히 홀로 뛰어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 여사의 오른손 약지에 끼워진 낡은 옷가락지로 무섭게 쏠립니다. 지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강 여사의 귓가를 날카로운 칼날처럼 때립니다. 강 여사의 주름진 입술이 충격으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던 미숙이 가문의 신용과 뚝심의 증표라며 경건하게 바쳤던 대단한 보물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주방에서 몰래 훔쳐온 작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탐욕스러운 사기꾼의 얄팍한 거짓말에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정직함을 굳게 믿었던 강 여사의 꼿꼿한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강 여사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경악과 참담한 혼란이 짙게 드리워집니다. 팽팽한 정적이 흐르는 식당 안입니다. 지훈의 단호한 외침이 귓가를 때리자마자 강 여사가 급히 오른손 약지에서 옷가락지를 빼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강 여사의 떨리는 손이 반지를 뒤집습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은 강 여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반지 안쪽을 유심히 살피죠. 조명빛이 낡은 옷가락지 안쪽을 비추자 투박하고 깊게 파인 글자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훈의 말대로 순덕의 이름인 순자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뾰족한 도구로 정성스럽게 파놓은 듯한 오래된 흔적입니다. 강 여사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지며 주름진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김비서, 여기 이 글자 좀 똑똑히 보십시오. 아이의 말대로 반지 안쪽에 이름이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가문의 신용이니 뚝심이니 운운하며 눈물까지 훔치던 그 가증스러운 사기극에 내가 철저하게 농락당한 겁니다.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 시어머니의 작물을 가문의 보물이라고 속여서 바칠 수가 있습니까? 강 여사가 치밀어 오르는 끔찍한 배신감에 입술을 꽉 깨물며 말합니다.
분노로 붉어진 강 여사의 뺨이 매섭게 떨리며 지팡이를 쥔 손에 핏대가 섭니다. 식당 안쪽 주방에서 고기를 썰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놀라 달려 나온 순덕이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다가옵니다. 순덕의 시선이 허공에 들린 강 여사의 손과 그 끝에 쥐어진 낡은 옷가락지에 멈춥니다. 순덕의 두 다리에서 털썩 힘이 빠지며 차가운 식당 타일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순덕이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강 여사의 손에 있던 반지를 낚아채듯 감싸쥐고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립니다. 아이고 영감, 내가 이 귀한 걸 영영 잃어버린 줄 알고 매일 밤 가슴을 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늙고 노망이 나서 이걸 길바닥에 흘린 줄 알고 자다 깨서도 이불을 치며 통곡을 했는데 이렇게 닷을 찾았구려. 몹쓸 큰 며느리한테 빼앗기고도 늙은이가 힘이 없어서 혹시라도 손녀딸한테 해코지할까봐 벙어리 냉가슴만 알았는데 한 우리 도우셨어. 우리 영감이 평생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굳게 약속하면서 시장통 금은방에서 처음 끼워준 내 목숨 같은 반지야.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순덕의 굽은 어깨가 가엽게 들썩입니다. 남편의 유일한 유품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서럽게 통곡하는 순덕의 모습에 밥을 먹던 식당 안의 상인들도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지훈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갑니다. 작은 손으로 순덕의 등을 쓸어내리던 지훈이 고개를 번쩍 들어 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손님, 우리 할머니가 왜 이렇게 슬프게 우시는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게요. 정확히 일주일 전 화요일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큰어머니가 화려한 코트를 입고 갑자기 우리 식당 주방으로 쳐들어와서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렸어요. 곧 이 동네 시장 바닥이 전부 재개발이 될 거라면서 구겨진 서류 봉투를 집어 던지고 할머니한테 당장 건물 명의를 넘기는 도장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 가게는 절대 못 준다고 하니까 며칠 뒤에 다시 오겠다며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큰어머니가 주방을 휩쓸고 나간 직후에 할머니가 고기를 썰려고 싱크대 옆에 잠깐 빼두었던 이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할머니는 큰어머니가 반지를 훔쳐간 걸 알면서도 물증이 없으니까 저한테 피해가 갈까봐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알아놓으셨다고요. 지우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완벽한 논리로 그날의 모든 정황을 또박또박 설명합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흔들림 없는 당찬 눈빛과 정확한 기억력입니다. 강 여사는 지훈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태도와 진실한 목소리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짓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용감한 아이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강 여사의 마음을 강하게 울립니다. 강 여사가 쥐고 있던 지팡이를 옆 탁자에 내려놓고 차가운 바닥으로 천천히 몸을 낮춥니다. 자신의 화려한 옷자락이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순덕의 눈물 젖은 거칠고 주름진 손을 양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돈에 눈이 먼 사기꾼의 얄팍한 거짓말과 가짜 눈물에 속아 넘어가서 남의 집 귀한 보물을 함부로 탐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한참 부족해서 하마터면 억울한 분의 가슴에 평생 지우지 못할 큰 못을 박을 뻔했습니다. 이 낡고 투박한 옷가락지는 마땅히 오랜 세월 고생하신 진짜 주인의 손에 있어야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법입니다. 제가 어리석음을 탓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강 여사가 진심을 다해 깊이 허리를 숙이며 사죄합니다. 대기업을 호령하는 실세인 강 여사가 시장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사과하는 낯선 모습에 김 비서도 놀라 숨을 죽입니다. 순덕이 서둘러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강 여사의 손을 마주 잡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으시겠어요? 작정하고 거짓말을 꾸며서 시어머니 물건을 도둑질한 못된 며느리가 몹쓸 사람이지요. 이렇게 핏덩이 같은 우리 손녀딸 말만 듣고도 화내지 않으시고 단번에 반지를 돌려주시니 제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오해를 완벽하게 푼 강 여사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로 조금씩은 뚝배기를 부드럽게 끌어당깁니다. 강 여사가 은수저를 들어 팔을 빼고 맑게 우려낸 국밥 국물을 한 술 크게 떠서 입에 넣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고기 육수가 입안을 부드럽게 맴돌다 빈속을 든든하고 편안하게 채웁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하게 가마솥 불 앞을 지켜온 순덕의 정직한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훌륭한 맛입니다. 김 비서, 당장 숟가락을 들고 이 국물 맛을 좀 보십시오. 화려한 치장도 없고 요란한 조미료 포장도 없지만 뼛속까지 맑고 정직한 맛입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이 호텔에서 입이 마르도록 떠들었던 진짜 가문의 신용은 바로 이 한 그릇의 뚝배기 안에 온전히 다 들어 있습니다. 남의 반지나 훔쳐서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세월의 진짜 가치가 바로 이 식당 육수 안에 살아 숨쉽니다. 강 여사가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며 뚝배기 바닥이 훤히 보일 때까지 뜨거운 국밥을 남김없이 달게 비워냅니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강 여사가 하얀 냅킨으로 입가를 단정하게 닦으며 김 비서를 바라봅니다. 김 비서, 품 안에서 내 명함 꺼내서 여기 똑순이 지훈 양의 손에 쥐어주십시오. 김 비서가 안주머니에서 반짝이는 금장으로 장식된 최고급 명함을 꺼내 지훈의 작은 두 손에 정중하게 건넵니다. 강 여사가 지훈의 부드러운 머리를 친손녀처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한없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훈아, 앞으로 너와 할머니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면 밤낮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명함에 적힌 내 번호로 연락하렴. 내 큰어머니라는 사람이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소중한 이 가게를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면 내가 직접 나서서 완벽하게 다 막아줄 거다. 내가 앞으로 너희 가족을 지키는 가장 거대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지금처럼 씩씩하고 밝게 할머니 곁을 지켜라. 강 여사는 가방에서 수표 여러 장을 두툼하게 꺼내 밥값이라며 빈 뚝배기 밑에 넉넉하게 밀어넣습니다. 이건 오늘 내 평생 가장 훌륭하고 정직한 식사를 대접받은 값입니다. 남은 돈으로는 우리 예쁘고 용감한 지훈이 따뜻한 겨울 외투라도 하나 꼭 사입히십시오. 조만간 맑은 국밥이 생각날 때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강 여사가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을 남기고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순덕은 연신 허리를 깊이 굽혀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못된 며느리 때문에 혼자 끙끙 앓았던 지독한 마음고생을 훌훌 털어냅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가락에 다시 안전하게 끼워진 은은한 옷가락질을 보며 마음속 깊은 안도감에 환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지훈의 맑고 반짝이는 눈동자가 낡은 식당 문을 열고 나가는 강 여사의 든든한 뒷모습을 향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듬뿍 보냅니다. 강 여사가 낡은 미닫이 문을 나서서
골목 어귀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올라탑니다. 김 비서가 서둘러 운전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차의 시동을 부드럽게 겁니다. 식당 안에서 한없이 인자하고 다정하던 강 여사의 표정이 차 문이 닫히자마자 서리빨처럼 차갑고 매섭게 돌변합니다. 김 비서, 차 출발하기 전에 당장 본사 재무팀장에게 직통으로 전화하십시오. 미숙 대표가 건방지게 제출했던 그 알량한 화장품 수입 사업 계획서 당장 파쇄기에 넣고 쓰레기통에 처박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그 사기꾼 여자가 밖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허위 사업과 더러운 뒷배경을 바닥까지 샅샅이 파헤치십시오. 감히 나를 상대로 비열한 사기를 치고 불쌍하게 늙은 시어머니의 피눈물을 짜낸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서 가르쳐 줄 겁니다. 네, 회장님. 즉시 모든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를 내리고 미숙 대표의 숨통과 자금줄부터 완벽하게 말려버리겠습니다. 김 비서의 굳세고 단호한 대답과 함께 검은색 세단이 부드럽게 낡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억울한 도둑맞음과 기막힌 사연으로 얽혔던 세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낡은 시장 국밥집의 앞날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인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강 여사가 시장 골목을 다녀간 지 정확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형 유통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입니다. 넓은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은 강 여사가 서늘한 눈빛으로 두툼한 서류철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김 실장이 두 손을 모으고 반듯한 자세로 서 있죠. 강 여사가 손에 들고 있던 금장 만년필을 책상 위로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매서운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김 실장, 당장 재무팀장 호출해서 이 허위 사업 계획서 파쇄기에 남김없이 갈아버리십시오. 미숙 대표라는 사기꾼 회사에 예정되어 있던 수십억 원의 초기 투자금도 오늘부로 즉각 전면 철회하세요. 가문의 보물이니 100년의 신용이니 하며 내 앞에서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던 꼴을 생각하면 아직도 괘씸해서 분통이 터집니다. 며느리의 탈을 쓰고 늙은 시어머니의 목숨 같은 옷가락질을 훔쳐서 나를 감쪽같이 농락한 대가를 아주 뼈저리게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유통그룹과 연관된 모든 하청업체에도 긴급 공문을 띄워서 미숙 대표와 단 10원 한 장도 거래하지 못하게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 놓으십시오. 김 실장이 고개를 깊숙하게 숙이며 굳건하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이미 모든 투자 심사부서에 전면 취소 통보를 내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미숙 대표가 매일같이 회장실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1층 로비에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길래 보안 요원들을 시켜서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회장님 앞에는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못하게 제가 철저하게 방어벽을 치겠습니다. 강 여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휴지통으로 밀어넣습니다. 같은 시각 허름했던 시장 골목은 요란한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로 활기가 넘칩니다. 강 여사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낡은 국밥집의 대대적인 무상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강 여사가 직접 고용한 국내 최고의 유명 건축가와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매일 시장으로 출근하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이어온 국밥집 고유의 투박한 멋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완벽하게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최신식 시설을 갖추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시커먼 고기 기름때가 겹겹이 묻어있던 주방 벽면은 눈부시게 하얀 최고급 타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캐한 연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비좁고 어두운 주방 천장에는 거대한 대형 환기 시설이 자리를 잡았죠. 녹이 슬어 삐걱거리던 찬장 대신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싱크대와 최신형 냉장고가 들어섭니다. 망치질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동안 순덕과 지우는 짐을 챙겨 서울을 훌쩍 떠났습니다. 강 여사가 공기 좋은 외곽의 최고급 온천 호텔 스위트룸을 통째로 예약해주고 두 사람에게 푹 쉬고 오라며 깊은 배려를 베푼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가마솥불 앞을 지키던 순덕에게는 난생 처음 누려보는 꿈만 같이 호사스러운 휴식입니다. 넓은 대리석 욕조 안에서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푹 담근 순덕이 뭉친 어깨를 꾹꾹 주무르며 아주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지훈이 찰박찰박 물장구를 치며 순덕의 굽은 등을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줍니다. 할머니, 여기 물이 정말 따뜻하고 비누칠을 안 해도 몸이 엄청 미끄러워요. 매일 얼음장 같은 거친 물에 양지머리 핏물 씻느라 딱딱하게 갈라졌던 할머니 손이 마법처럼 보들보들하게 변했어요. 강 여사님이 우리 할머니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예쁘고 좋은 곳에 보내주셨나 봐요. 나중에 제가 훌륭한 어른이 돼서 돈 많이 벌면 매일매일 이런 커다란 온천에 할머니 모시고 올게요. 순덕이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지훈의 젖은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고사리 손으로 등을 밀어주니까 40년 동안 쌓인 피로가 뼛속까지 한꺼번에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구나. 마음 따뜻하고 좋은 분을 만나니까 우리 지훈이 입에서 이렇게 예쁜 소리도 나오고 매일매일이 참 꿈만 같다. 가마솥 불이 꺼지면 당장 굶어 죽을까봐 평생 노심초사하며 바둥거리고 살았는데 내 늙은 팔자에 이런 호강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어. 못된 며느리한테 옷가락지 도둑 맞고 억울해서 매일 밤 끙끙 앓았던 무서운 시간이 전부 다 새하얀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행복한 휴식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지훈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 여사가 8살 지훈의 비상한 암산 능력과 한 번 본 것을 사진처럼 완벽하게 기억하는 초기억력을 키워주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를 부른 것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영재 교육 전문가가 전담 가정교사로 지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강 여사가 이 엄청난 맞춤형 영재 교육 비용을 1원 한 푼 빠짐없이 전액 지원하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죠. 선생님, 우리 지훈이는 머릿속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보석 상자를 품고 태어난 천재적인 아이입니다. 한 번 본 복잡한 장부의 숫자를 사진 찍듯이 머리에 담아두는 능력은 하늘이 내린 엄청난 축복이에요. 시장 바닥에서 손님들 뚝배기 그릇 계산만 하기에는 저 빛나는 재능이 너무 아깝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직접 방문해서 지훈이가 나중에 세계적인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고 엄격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강 여사의 따뜻한 응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지훈은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꼿꼿하게 앉아 어려운 수학 문제와 회계 장부를 척척 풀어냅니다. 한 달간의 길고 꼼꼼한 공사가 모두 끝나고 새롭게 단장한 국밥집 본점이 드디어 재오픈하는 날입니다. 식당 입구에는 강 여사가 축하의 의미로 보낸 거대한 화환이 화려하게 줄을 서서 세워져 있습니다. 시장 골목이 떠나가라 꽹과리를 치며 정육점 최 씨를 비롯한 모든 시장 상인이 모여 커다란 잔치를 벌입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사과를 깎아오고
떡집 아저씨는 갓 쪄낸 시루떡을 쟁반에 가득 담아 들고 옵니다. 순떡 누님, 가게 주방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별 5개짜리 호텔처럼 번쩍번쩍 눈부시게 빛이 납니다요. 천장에서 나오는 에어컨 바람도 엄청 시원하고 바닥에 끈적거리는 고기 기름때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낡은 시장 바닥에 이렇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식당이 생기다니 내 어깨가 다 으쓱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내가 수레에 싣고 가져온 최고급 소고기 양지는 국밥집 새 단장 잔치 선물이니까 고깃값은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최 씨가 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고기 상자를 내려놓으며 껄껄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순덕이 깨끗하게 각이 잡힌 새하얀 조리복과 모자를 쓰고 최신식 주방 기구 앞에서 맑은 육수가 담긴 가마솥을 힘차게 젓습니다. 매일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쿨럭쿨럭 기침을 하던 예전과 달리 순덕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생기가 가득 돕니다. 탁자에 앉은 단골 손님들은 쾌적하고 청결해진 환경과 변함없이 깊은 국물 맛에 연신 엄지를 치켜 세우며 찬사를 보냅니다. 지우는 강 여사가 특별히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서 선물한 예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식당 안을 씩씩하게 누빕니다. 머리에는 앙증맞은 리본핀을 꽂고 한층 더 밝아진 표정으로 뚝배기를 나르며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박 아저씨, 새로 바뀐 원목 탁자는 어때요? 엉덩이 닿는 의자도 엄청 푹신푹신해서 허리도 안 아프고 밥 먹기 훨씬 편하시죠? 깍두기 더 필요하시거나 국물 모자라면 언제든지 저 크게 부르세요. 점심 장사가 막 끝나고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무렵 강 여사가 바쁜 그룹 일정을 쪼개어 낡은 시장 식당의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걸레질을 하던 지훈이 재빨리 걸레를 내려놓고 쪼르르 달려가 강 여사의 허리를 덥석 끌어안습니다. 기다리 할머니, 저 오늘 할머니가 선물로 사주신 예쁜 핑크색 원피스 입고 서빙했어요. 손님들이 다들 진짜 옷이 날개라면서 엄청 예쁘대요. 그리고 어제 영재반 선생님이 내주신 어려운 세 자리 숫자, 곱셈 문제도 계산기 안 쓰고 암산으로 다 풀었어요. 이따가 제가 정답 다 적어놓은 공책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강 여사가 지훈을 친손녀를 대하듯 다정하게 품에 안고 통통한 엉덩이를 톡톡 두드려줍니다. 아이고, 우리 예쁘고 똑똑한 강아지. 핑크색 옷을 입고 뛰어다니니까 작은 천사처럼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는구나. 본사에서 복잡한 결제 서류만 보느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는데 우리 꾀꼬리 같은 지훈이 목소리 들으니까 피로가 저 멀리 싹 도망간다. 이따가 선생님이 주신 문제 틀린 거 없이 다 맞히면 할머니가 원피스에 어울리는 더 예쁜 구두도 백화점에서 사줄게. 순덕이 따뜻한 국밥을 가득 담은 뚝배기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사모님께서 매일같이 잊지 않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우리 지훈이가 아주 펄펄 날개를 달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도 진짜 피부치보다 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니 이 크고 깊은 은혜를 평생 무슨 수로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제가 요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매일 춤을 춥니다. 강 여사가 숟가락으로 맑고 따뜻한 국물을 크게 한 술 떠먹으며 인자하고 평온한 미소를 짓습니다. 세 사람은 비록 핏줄로 묶인 가족은 아니지만 세상 그 어떤 혈연보다 더 끈끈하고 애틋한 정을 나누며 마주 앉아 크게 웃습니다. 가게 매출은 쾌적한 시설과 정직한 맛집이라는 소문 덕분에 리모델링 이전보다 무려 3배 이상 훌쩍 뛰어오릅니다.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린 고요한 식당 안에서 순덕과 지훈이
원목 탁자에 마주 앉아 은행 통장을 활짝 펼쳐봅니다. 동그라미가 길고 빼곡하게 찍힌 통장 잔고 숫자를 보며 순덕이 감격스러운 눈물을 훔칩니다. 지훈아, 여기 통장 맨 끝에 찍힌 숫자 좀 봐라. 이제 너 대학교 갈 때까지 비싼 등록금 걱정은 절대로 안 해도 되겠다. 비 오면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단칸방도 조만간 탈출해서 넓고 따뜻한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어. 지훈이 순덕의 주름진 목을 작은 두 팔로 꼭 끌어안으며 부드러운 볼을 마구 비빕니다. 주변 상인들 역시 새 단장한 국밥집에 몰려드는 엄청난 손님들 덕분에 시장 상권이 전체적으로 살아났다며 순덕 일가를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매일 파리만 날리며 조용하게 죽어있던 낡은 시장 골목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경쾌한 발걸음과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돈에 눈이 먼 큰며느리의 폐악질과 가난으로 겪어야 했던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이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참으로 평온한 밤입니다. 순덕과 지우는 강여사라는 거대하고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안도감과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며 기분 좋은 잠자리에 듭니다. 투자 철회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자정 무렵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적막한 시장 골목에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여자가 나타납니다. 강 여사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미숙입니다. 미숙의 손에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미숙이 인적이 완전히 끊긴 골목을 이리저리 살피며 새롭게 단장한 국밥집 뒷문으로 은밀하게 스며듭니다. 주머니에서 미리 몰래 복사해둔 열쇠를 꺼내어 자물쇠 구멍에 맞춰 돌리죠. 철칵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미숙이 번쩍이는 최신식 주방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음 날 아침 장사를 위해 맑은 고기 육수가 은은한 불 위에서 밤새 끓고 있는 거대한 가마솥 앞입니다. 미숙이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솥뚜껑을 노려봅니다. 다 늙어빠진 노인네와 부모 없는 핏덩이 조카 때문에 내 완벽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졌어. 대기업 회장님한테 받은 엄청난 투자금으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너희 둘이 내 앞길에 끔찍한 죄를 뿌렸지. 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너희들만 이 으리으리한 새 주방에서 따뜻하게 돈을 긁어 모으며 살게 둘 것 같아. 내 인생을 망쳤으면 너희들도 지옥 바닥이 얼마나 춥고 무서운지 똑같이 겪어봐야 공평하지. 내가 이 지긋지긋한 국밥집을 아주 산산조각으로 박살 내줄 테니까 기대해. 미숙이 도끼를 품은 서늘한 눈빛을 번뜩이며 솥뚜껑을 옆으로 거칠게 밀어냅니다. 들고 온 검은 봉투에 매듭을 풀자 심하게 썩어 문드러진 정체불명의 고기 덩어리와 역겨운 오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숙이 망설임 없이 부패한 오물을 밤새 정성스럽게 우려낸 맑은 육수통 안으로 전부 들이붓습니다. 순식간에 코를 찌르는 끔찍한 악취가 깨끗한 주방 안을 가득 채우며 맑았던 국물이 시커멓게 변해버리죠. 완벽하게 범행을 마친 미숙이 빈 봉투를 둘둘 말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어두운 골목 구석에 몸을 숨긴 미숙이 휴대전화를 꺼내어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거기 구청 위생과 야간 당직실 맞죠? 제가 너무 끔찍한 걸 목격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신고합니다. 시장 골목 끝에 최근에 화려하게 공사한 국밥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아주 악질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주방 안에서는 완전히 썩어서 파리가 꼬이는 고기로 육수를 끓여서 사람들에게 팔고 있어요.
제가 방금 가게 뒷문으로 지나가다가 시궁창보다 더 역겨운 냄새를 직접 맡았다고요. 동네 사람들 다 식중독 걸려서 죽기 전에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당장 단속반 출동시켜서 가게 문 닫게 만드세요. 미숙이 전화를 끊고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날이 밝고 이른 아침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순덕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순덕이 깨끗한 조리복으로 갈아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 안으로 활기차게 들어섭니다. 오늘도 우리 지훈이 맛있는 고기 반찬 해주려면 아침부터 부지런히 육수간을 맞춰야지. 새로 바꾼 가마솥은 불 조절도 아주 편해서 국물이 훨씬 더 진하게 우러나올 거야. 순덕이 커다란 국자를 들고 육수통 뚜껑을 활짝 엽니다. 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하고 역겨운 악취가 순덕의 얼굴을 확 덮칩니다. 순덕이 들고 있던 국자를 쨍그랑 떨어뜨리며 펄펄 끓는 가마솥 안을 쳐다보고 경악합니다. 맑아야 할 고기 육수는 시궁창 물처럼 시커멓게 탁해져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썩은 찌꺼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어젯밤에 솥뚜껑을 닫을 때까지만 해도 아주 맑고 깨끗한 양지머리 국물이었는데 왜 핏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지. 고기가 통째로 상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이러면 오늘 점심 장사할 고기 국물을 하나도 못 쓰게 생겼잖아. 순덕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순덕이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밖에서 요란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단속반원 조끼를 입은 구청위생과 이 조사관이 건장한 직원 2명을 대동하고 식당 안으로 매섭게 들이닥칩니다. 이 조사관이 곧장 주방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코를 움켜쥐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죠. 할머니, 구청위생과에서 위생불량 신고를 받고 단속 나왔습니다. 새벽에 부패한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심각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방금 주방에 들어오자마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당장 솥뚜껑 열고 안에 끓이고 있는 국물 전부 다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사관이 단속반원들에게 턱짓을 하자 직원들이 가마솥 안에 부패한 국물을 긴 유리관으로 채취하기 시작합니다. 채취된 증거물을 확인한 이 조사관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신고 내용이 하나도 틀림없는 100% 사실이군요. 썩어서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고기 찌꺼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물까지 잔뜩 섞여 있습니다. 이런 걸 돈을 받고 팔려고 솥에 끓여두시다니 제정신입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당장 증거물 전부 압수하고 오늘부로 즉각적인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이 조사관의 서슬 퍼런 통보에 순덕이 바닥에서 기어가듯 다가가 이 조사관의 바지깃을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망연자실한 순덕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조사관님, 제발 내 말 좀 믿어주세요.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상한 고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어제 정육점에서 갓 잡은 가장 좋은 고기를 받아다가 밤새 정성껏 핏물을 빼고 끓여둔 겁니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이런 썩은 쓰레기를 넣겠어요. 누군가 밤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내 소중한 국물에 몹쓸 짓을 해놓고 도망간 게 틀림없어요.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순덕이 가슴을 세차게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결백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 조사관은 매몰차게 순덕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선을 긋습니다. 할머니의 억울한 사정은 구청에 와서 정식으로 서류를 내고 소명하시죠. 현장에서 이렇게 완벽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이상 우리는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 당장 식당 출입문에 영업 정지 안내문 붙이고 주방 전체 폐쇄 조치하세요. 단속 반원들이 식당 정문에 새빨간 영업 정지 딱지를 흉측하게 붙이고 차갑게 뒤돌아서 나갑니다. 학교 가기 전 아침을 먹으러 나왔던 8살 지훈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주방으로 달려옵니다. 순덕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통곡하고 지훈은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오전이 지나가고 힘겨운 오후가 찾아옵니다. 오토바이를 탄 우체부 아저씨가 굳게 닫힌 식당 문을 두드리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순덕 할머니 계시죠? 가정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여기 서명부터 해주세요. 우체부가 돌아가고 순덕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냅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를 더듬더듬 읽어내려가던 순덕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다랗게 벌어집니다. 지훈이 불안한 얼굴로 할머니의 팔을 꽉 잡습니다. 할머니, 또 무슨 안 좋은 일이에요? 법원에서 왜 편지가 온 거예요? 지훈아, 내 큰어머니가 또 우리한테 아주 무서운 짓을 저질렀어. 법원에다가 내 친권을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양육자 변경 소송을 걸었단다. 이 편지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억지 거짓말이 잔뜩 적혀 있어.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위생관념도 전혀 없는 더러운 치매 노인이라서 어린아이를 도저히 안전하게 키울 수가 없대. 오늘 구청에서 위생불량으로 영업정지 딱지까지 붙었으니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면서 자기가 업적인 보호자가 되겠다고 쓰여 있어. 순덕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큰 며느리의 진짜 끔찍하고 파렴치한 목적을 완벽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젯밤에 내 깨끗한 육수통에 썩은 고기를 부어넣고 구청에 신고를 한 사람이 바로 미숙이 그 독사 같은 년이었어. 나한테서 친권을 뺏어서 자기가 합법적인 내 보호자가 된 다음에 내 이름으로 된 이 식당 건물을 강제로 팔아치우려는 수작이야. 강 여사님한테 투자 못 받아서 생긴 어마어마한 자기 빚을 갚으려고 우리 지훈이 앞길을 망치고 이 건물까지 통째로 훔쳐가려는 무서운 계획이라고. 극도의 공포와 충격이 순덕의 머리를 세차게 강타합니다. 어린 손녀를 뺏기고 평생을 바친 식당 건물마저 고스란히 털리게 생겼다는 절망감에 순덕의 가슴이 찢어질 듯 조여옵니다. 큰어머니가 우리 식당을 박살내고 나까지 뺏어간다고요? 안 돼요, 할머니. 나는 죽어도 그 집에 안 갈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끓이는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데 왜 구청 사람들은 거짓말만 믿어요. 할머니 숨 쉬어 보세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훈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순덕의 어깨를 흔듭니다. 하지만 순덕은 거친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더니 그대로 눈을 까디짓고 차가운 바닥 위로 쿵 소리를 내며 쓰러집니다. 큰 며느리의 치밀하고 거대한 악행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린 것입니다. 지훈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텅 빈 식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고 달려온 정육점 최 씨가 쓰러진 순덕을 업고 뛰며 119 구급차를 부릅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시장 골목을 날카롭게 찢으며 병원으로 향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대학병원 응급실 밖 복도 대기석입니다. 차가운 쇠의자에 8살 지훈이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응급실 문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지훈의 품에는 고기 냄새가 벤 할머니의 낡은 앙치마가 꼭 쥐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거대한 우주였던 할머니가 영영 눈을 뜨지 못할까봐
뼛속까지 시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지훈이 작은 얼굴을 앞치마에 푹 파묻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할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나 혼자 두고 먼저 하늘 날아가면 안 돼요. 내가 그 나쁜 큰어머니가 한 짓 전부 다 밝혀내서 감옥에 집어넣을 테니까 조금만 버텨주세요. 제발이요. 보호자 한 명 없는 텅 빈 병원 복도에서 8살 어린 소녀가 홀로 어마어마한 위기의 무게를 견뎌내며 처절하게 울음을 삼킵니다. 응급실 밖 차가운 대기 의자입니다. 지우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할머니의 낡은 앞치마에 얼굴을 묻은 채 서럽게 눈물을 훔칩니다. 정육점 최 씨가 따뜻한 물이 담긴 종이컵을 들고 다가와 지훈의 작은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울음을 삼키던 지훈은 불현듯 어젯밤에 겪었던 찰나의 순간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떠올립니다. 어젯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지훈은 무서운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낮에 식당 뒷문 구석에 두고 온 그림일기장이 생각났죠.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께 혼날까봐 잠든 할머니 몰래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 식당 뒷문으로 다가가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아주 독한 장미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겁고 진한 향기였죠. 지훈이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돌려 골목길 구석을 살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꺼진 전봇대 아래에 하얀색 채소 배달 트럭 한 대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트럭 앞유리 안쪽에서 차량 녹화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어둠을 뚫고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렌즈는 식당 뒷문을 아주 똑바로 향하고 있었죠. 다시 차가운 응급실 복도입니다. 머릿속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춘 지훈의 동그란 눈빛이 매섭게 번뜩입니다. 지훈의 비상한 초기억력은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짙고 독한 향수 냄새와 트럭의 위치를 완벽하게 재생해냅니다. 식당 주위에 맴돌던 그 무거운 장미 향수는 평소 큰어머니 미숙이 온몸에 들이붓듯 뿌리고 다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훈이 눈물을 닦아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최 아저씨, 저 아저씨 휴대전화 좀 지금 당장 빌려주세요. 우리 식당 가마솥에 썩은 고기를 몰래 붓고 도망간 진짜 범인을 잡을 확실한 방법을 방금 알아냈어요. 1분 1초가 급하니까 빨리 강 여사님 비서 아저씨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해요. 최 씨가 깜짝 놀라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의 작은 손에 쥐어줍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 여사가 주고 간 명함의 번호를 꾹꾹 누릅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김 비서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비서 아저씨, 저 지훈이에요. 제가 방금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를 기억해냈어요. 어젯밤 밤 12시쯤에 큰어머니가 우리 식당 뒷문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제가 일기장 가지러 식당 근처에 갔다가 큰어머니가 매일 듬뿍 뿌리는 엄청 독한 장미 향수 냄새를 똑똑히 맡았거든요. 그리고 식당 뒷문 앞 전봇대 밑에 커다란 하얀색 채소 배달 트럭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트럭 앞유리에서 차량 녹화 카메라 빨간 불빛이 뒷문을 향해서 계속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 카메라가 식당 문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거기 큰어머니 얼굴이 무조건 다 찍혔을 거예요. 아저씨가 지금 당장 시장으로 오셔서 그 하얀색 트럭부터 무조건 찾아주세요. 지훈은 울먹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신이 기억해낸 자정 무렵의 시간대와 트럭의 특징, 그리고 향수 냄새에 대한 단서를 또박또박 전달합니다. 전화를 끄는 김 비서가 옆에서 서류를 보던 강 여사에게 다가와 지훈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보고합니다.
보고를 들은 강 여사가 책상을 세차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수행원들 전부 불러 모아서 시장으로 달려가십시오. 우리 똑순이 지훈이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장 바닥을 샅샅이 뒤져서 그 하얀색 채소 배달 트럭 주인을 찾아내세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그 트럭 안에 있는 영상 저장 칩을 무조건 내 손에 가져와야 합니다.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쓰러뜨리고 어린아이의 미래를 통째로 짓밟은 그 악독한 사기꾼을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강 여사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김 비서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바람처럼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한 김 비서와 수행원들은 상인들을 일일이 붙잡고 어젯밤 전봇대 아래에 주차했던 하얀색 트럭의 행방을 묻고 다닙니다. 끈질긴 탐문 끝에 김 비서는 식당에 채소를 납품하는 배달원 박 씨를 찾아냅니다. 김 비서가 박 씨의 등뚝을 두드리며 두툼한 돈 봉투를 그의 품에 덥석 안겨줍니다. 박 사장님, 어젯밤 12시에 국밥집 뒷문 전봇대 아래에 트럭 주차하셨죠? 이 사례금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 지금 당장 차 안에 있는 녹화 카메라 영상 저장 칩을 저에게 넘기십시오. 아주 끔찍한 범죄 증거가 찍혀 있어서 반드시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박 씨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트럭에서 손톱만한 영상 저장 칩을 빼내어 김 비서에게 건넵니다. 1시간 뒤 강 여사의 거대한 회장 사무실입니다. 최 씨의 손을 잡고 병원에서 달려온 지훈과 강 여사 그리고 김 비서가 커다란 화면 앞에 숨을 죽인 채 모여 앉습니다. 김 비서가 기계에 칩을 꽂고 어젯밤 자정 무렵의 녹화 영상을 천천히 재생합니다. 어두운 흑백 화면 속에서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나타납니다. 여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커다란 검은 봉투를 들고 식당 뒷문으로 은밀하게 잠입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지훈이 작은 손가락으로 텔레비전 화면의 한 구석을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비서 아저씨, 저기 뒷문 손잡이를 잡는 여자 손목 부분을 당장 멈추고 아주 크게 확대해 보세요. 저기 번쩍거리는 시계 보이시죠? 저거 지난 명절에 큰어머니가 우리 할머니한테 엄청 비싸고 구하기 힘든 물건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바로 그 시계가 맞아요. 독한 장미 향수 냄새에 흉터 하나 없는 새하얀 시계줄까지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저 사람은 100% 우리 큰어머니예요. 지우는 8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눈썰미로 영상 속 인물의 손목에 채워진 명품 시계가 미숙의 거심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현장에 없었다고 발뺌하려던 미숙의 거짓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확고한 물증을 두 눈으로 확인한 강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오릅니다. 감히 내 눈앞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김 비서, 당장 우리 기업을 담당하는 최고급 법률사무소 변호사들 전부 다 이리로 부르십시오. 내가 직접 이 명백한 영상을 들고 관할 경찰서장한테 찾아가서 미숙 그 여자를 남의 가게를 부수고 장사를 방해한 죄로 아주 무겁게 형사 고소할 겁니다. 김 비서는 이 영상 복사본을 들고 당장 구청 위생과로 달려가서 그 건방진 조사관 얼굴 앞에 똑똑히 보여주세요. 악의적인 거짓 신고 때문에 내려진 억울한 영업 정지 처분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구청을 상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전하십시오. 강 여사가 지팡이를 거칠게 짚으며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같은 시각 구청 위생과 사무실입니다.
김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이 조사관의 책상 위로 휴대용 재생기기를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이 조사관님, 이 화면을 두 눈으로 아주 똑똑히 보십시오. 누군가 한밤중에 몰래 식당 뒷문으로 들어와 썩은 오물을 가마솥에 붓고 당신들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한 명백한 증거 영상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장사하신 죄 없는 할머니가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 쓰러져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장 그 엉터리 영업 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식당 문에 붙은 빨간 딱지부터 빨리 떼어내십시오. 화면 속 범행 장면을 확인한 이 조사관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신이 악의적인 덫에 속아 무고한 노인에게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둘러 처분 취소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링거를 맞고 누워있던 순덕이 무거운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천천히 눈을 뜹니다. 지훈이 순덕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갑니다. 할머니, 이제 눈이 좀 떠지세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어요. 큰어머니가 우리 식당 솥단지에 썩은 고기 붓고 도망가는 모습이 찍힌 화면을 제가 트럭에서 다 찾아냈어요. 강 여사님이 그거 들고 경찰서에 가서 변호사 아저씨들이랑 같이 큰어머니 다 혼내주러 가셨고요. 구청 사람들이 우리 식당 문에 붙이고 간 나쁜 빨간 딱지도 비서 아저씨가 전부 다 떼어냈대요. 이제 할머니 건물도 절대 안 뺏기고 저도 딴 데 안 가고 할머니 옆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놀라서 쓰러지지 마세요. 지훈이 찾아낸 결정적 증거 덕분에 모든 끔찍한 누명이 씻은 듯이 벗겨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순덕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아이고, 우리 똑똑한 강아지가 기어코 할미 목숨을 살렸구나. 핏덩이 뺏기고 길바닥에 놔앉는 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네가 쓰러진 할미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 순덕이 아주 길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훈의 작은 머리를 가슴 깊이 끌어안습니다. 한편 화려한 고급 아파트 거실입니다. 미숙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순덕의 식당 건물을 팔아넘길 계산기를 신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침에 걸린 늙은이가 충격받아서 쓰러졌으니 지훈이 친권은 당연히 내 차지가 될 거고 그 식당 건물이 재개발 구역이니까 비싸게 팔아치우면 강 회장 노인네한테 막혀서 생긴 투자금 빚도 한 번에 다 갚고 돈이 남을 거야. 어차피 멍청한 시장 바닥 사람들 아무도 내 완벽한 계획을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 미숙이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바로 그 순간 아파트 창문 밖에서 요란하고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집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미숙의 아파트 동 바로 앞에서 시끄럽게 멈춰섭니다. 자신만만하게 남의 재산을 훔칠 궁리를 하던 미숙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공포가 흘러내립니다. 어린 소녀의 기억력과 강 여사의 자금력이 만들어낸 아주 통쾌하고 짜릿한 반격의 막이 마침내 화려하게 오릅니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지고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급 아파트 안에서 미숙이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거실 바닥에 넓게 펼쳐놓고 허둥지둥 짐을 싸고 있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과 번쩍이는 보석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쓸어 담는 미숙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다 틀렸어. 강 여사 노인네가 변호사들을 수십 명이나 끌고 가서 날 경찰에 고소하다니. 당장 비행기 표부터 끊고 외국으로 몰래 도망가야 해. 경찰한테 잡히면
감옥에서 평생 썩을지도 몰라. 미숙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권과 현금 뭉치를 챙겨 들고 현관문으로 다급하게 향하는 순간입니다. 쾅쾅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이 거칠게 흔들리며 바깥에서 우렁차고 단호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숨어 있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당장 문 열고 나오세요. 카운트다운 3초 세고 안 열면 강제로 문 부수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우지끈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아파트 도어록이 완전히 박살나며 문이 활짝 열립니다. 건장한 형사 3명이 거실로 매섭게 들이닥쳐 도망치려던 미숙의 양팔을 뒤로 거칠게 꺾어 제압합니다. 당신을 식당에 몰래 침입해서 썩은 오물을 붓고 장사를 방해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악의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무고 혐의까지 전부 다 추가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가 발버둥 치는 미숙의 양손목에 차가운 쇠수갑을 덜컥 소리가 나게 채웁니다. 이거 당장 놔요.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 침에 걸린 시어머니가 혼자 미쳐서 상한 고기를 끓인 거지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요. 내 손목에 찬 이 수갑 당장 풀지 못해요. 미숙이 악을 쓰며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지만 훈련받은 형사들의 강한 힘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형사들에게 양팔이 꽉 붙잡힌 채 아파트 밖으로 질질 끌려 나온 미숙은 겁에 질려 고개를 푹 숙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미용실에서 다듬었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고 화려한 옷은 구겨진 처참한 몰골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정육점 최 씨와 시장 상인들이 진을 치고 서서 미숙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일제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높이 들고 미숙의 흉측하고 비참한 얼굴을 사정없이 찍어댑니다. 이 천하의 몹쓸 사기꾼아. 늙고 병든 시어머니 등에 칼을 꽂고 핏덩이 조카 밥줄을 끊어놓으려고 해. 네가 지은 그 무서운 죄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인터넷에 싹 다 올려버릴 거다. 평생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콩밥이나 먹고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살아라. 상인들의 거센 비난과 날카로운 카메라 불빛 세례 속에서 미숙은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던져집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숙이 그동안 이리저리 벌려놓았던 수많은 사기 행각과 불법 채무 문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터져나옵니다. 강 여사의 철저한 압박으로 자금줄이 완전히 막힌 미숙은 훌륭한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못합니다. 결국 미숙은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은 채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며칠 뒤 시장 국밥집 앞으로 구청 위생과 이 조사관이 헐레벌떡 다시 찾아옵니다. 이 조사관은 식당 출입문에 흉측하게 붙어있던 빨간색 영업 정지 안내문을 직접 손으로 깔끔하게 뜯어냅니다. 순덕 할머니, 저희 구청에서 정식으로 재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명백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범인이 며느리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할머니 식당의 억울한 누명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오늘부로 영업정지 처분은 전면 취소되었으니 당장 지금부터 솥에 불을 켜고 장사를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현장만 보고 할머니의 진실한 말씀을 믿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조사관이 허리를 깊숙이 굽혀 사죄하자 순덕이 환하게 웃으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이 극적이고 속 시원한 사연은 텔레비전 전형 뉴스에 정직한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며 전국적인 화제를 모읍니다. 뉴스를 본 강 여사는
이 완벽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새로운 판을 짭니다. 대형 유통그룹 최고층 회장실로 순덕과 지훈을 초대한 강 여사가 고급스러운 가죽 표지의 계약서를 탁자 위로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할머니, 낡은 시장 본점은 할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소중한 터전이니 상권 부흥을 위해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사하십시오. 대신 제가 운영하는 전국 최고 매출의 백화점 프리미엄 푸드코트 정중앙에 순덕 국밥직영 1호점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열겠습니다.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매장 최고급 인테리어부터 친절한 직원 채용까지 우리 그룹 본사에서 전부 다 완벽하게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매달 엄청난 프랜차이즈 수익금을 아주 파격적인 비율로 할머니 통장에 꽂아드릴 테니 망설이지 말고 도장만 꾹 찍어주십시오. 정직하고 깨끗한 맛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순덕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감격스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시장 본점은 죽어가는 상권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부흥의 상징이 되어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연일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백화점의 문을 연 1호점 역시 고급스러운 맛과 깊은 정성으로 깐깐한 사모님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대성공을 거둡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여유를 되찾은 순덕과 지우는 마침내 비 오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낡고 비좁은 단칸방을 영원히 떠납니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24시간 안전하게 지켜주고 거실 창밖으로 푸른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아주 넓고 화려한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 가난과 핍박의 서름이 모두 사라진 평온하고 눈부신 시간은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덧 세월이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된 지훈이 방 안의 전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습니다. 강 여사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전국 최고 명문 영재학교의 깔끔하고 세련된 교복입니다. 주말을 맞이한 지훈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백화점 1호점 매장을 찾아갑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선 손님들이 든든하게 밥을 먹고 계산대 앞으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지훈이 계산대 앞에 서서 특유의 맑고 활기찬 목소리로 손님들에게 싹싹하게 인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4명 가족 세트에 살코기 추가하시고 시원한 음료수 2병 드셨으니까 전부 합해서 78,500원입니다. 백화점 주말 할인 쿠폰 있으시면 제가 번호만 보고 바로 암산해서 76,600원으로 결제해 드릴게요. 비상한 초기 영역과 암산 능력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계산을 끝내는 지훈을 보며 손님들이 혀를 내두르며 크게 감탄합니다. 어머, 학생은 어쩜 계산기를 단 한 번도 안 두드리고 이렇게 복잡한 금액을 딱딱 맞춰요? 인물도 탤런트처럼 예쁜데 머리까지 아주 천재인가 봐요. 뚝배기 고기 국물 맛도 전국 최고인데 일하는 학생까지 이렇게 똑부러지니까 여기 올 때마다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손님들의 쏟아지는 칭찬에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깔끔하게 인쇄된 영수증을 2손으로 공손하게 건넵니다. 주방 안쪽에서는 새하얀 조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순덕이 맑은 고기 육수통을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덕이 은은한 불 위에서 끓고 있는 솥뚜껑을 닦아내는 주름진 손가락에는 여전히 남편이 남겨준 낡은 옷가락지가 소중하게 끼워져 있습니다. 통유리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을 받아 옷가락지가 영롱하고 아름다운 초록빛을 반짝반짝 뿜어냅니다. 어떤 무섭고 끔찍한 시련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았던 조선 가정의 굳건한 사랑을 당당하게 증명하는 찬란한 빛입니다. 장사가 한바탕 바쁘게 마무리되고 매장이 조금 한산해질 무렵입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의 강 여사가 양손에 예쁜 리본이 묶인 디저트 상자를 들고 매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백화점 전경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VIP석에 강 여사가 자리를 잡고 앉아 달콤한 조각 케이크를 탁자 위에 정성껏 꺼내놓습니다. 조리복 앞치마를 단정하게 풀고 나온 순덕이 강 여사의 맞은편에 아주 편안하고 다정한 얼굴로 마주 앉습니다. 강 여사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홍차를 2잔 따라서 순덕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며 부드럽게 웃습니다. 할머니, 매장 매출 보고서를 방금 회장실에서 확인하고 내려왔는데 이번 달도 우리 백화점 전체 식단가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할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정직함이 드디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 제 마음이 다 벅차고 자랑스럽습니다. 저기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한테 활짝 웃고 있는 우리 훌륭한 지훈이 좀 보세요. 지난주에 고등학생들도 풀기 힘들다는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당당하게 대상을 받아와서 교장 선생님이 아주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 똑똑한 아이가 우리 재단을 이끌어갈 거대한 인재로 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제 남은 늙은 인생의 유일하고 가장 큰 낙입니다. 순덕이 따뜻한 홍찻잔을 2손으로 감싸 쥐고 계산대 쪽을 한없이 흐뭇하고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 기적 같은 모든 일이 전부 사모님께서 거대하고 튼튼한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억울하게 반지를 도둑맞고 깨끗한 솥단지에 썩은 고기가 부어졌을 때는 정말 온 세상이 새까맣게 무너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크고 따뜻한 은혜 덕분에 우리 지훈이가 저렇게 구김살 하나 없이 훌륭하고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목숨을 구해준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하늘이 단단하게 맺어준 우리 가족의 진짜 피부치나 다름없습니다. 강 여사가 인자하고 평온한 얼굴로 순덕의 주름진 손을 탁자 위에서 꽉 잡아줍니다. 계산대에서 마지막 장부 정리를 마친 지훈이 2 사람을 발견하고 쪼르르 달려와 강 여사의 어깨를 뒤에서 덥석 끌어안습니다. 키다리 할머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백화점 지하 1층 딸기 케이크 사오셨네요. 방금 손님들 계산 다 끝내고 복잡한 장부 정리까지 일원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마쳤으니까 이제 저도 여기 앉아서 같이 달콤한 차 마실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아주 깊고 단단한 신뢰로 맺어진 세 사람의 맑은 웃음소리가 따뜻한 매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끔찍한 시련을 정직함과 천재적인 지혜로 훌륭하게 극복해낸 참으로 통쾌하고 눈부신 승리입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넓은 창가에 마주 앉아 다정하게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따뜻하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마저 매몰차게 짓밟으려 했던 며느리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서로의 진심을 알아봐준 강 여사와 순덕 할머니, 그리고 지훈이는 세상 그 어떤 혈연보다 더 끈끈하고 단단한 진짜 가족이 되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죠.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어른 앞에서도 당차게 나섰던 지훈이의 용기, 그리고 40년 세월 가마솥 앞을 묵묵히 지켜온 순덕 할머니의 정직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남보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강 여사처럼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인연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사연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곁에도 춥고 힘들 때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소중하고 따뜻한 인연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